안녕하세요. 배상책임보험 및 근저해보험 이론과 실무를 맡고 있는 이패스 강사 임경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PPT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손해하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패스 강사에 방금 소개드렸던 것처럼 배상책임보험 및 근저해보험을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배상책임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상책임보험은 가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가해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해주는 상품들, 다양한 보험들이 있지만, 배상책임보험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즉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한 경우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및 근저해보험 이론과 실무라는 과목은 불특정이 입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 주거나 아니면 고용한 근로자의 업무 중 재해를 담보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과목 하나에 마치 두 개의 상품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배상책임보험, 일반적인 배상책임은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상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들을 길 가다 공격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러한 사고들을 일반적으로 담보를 해주는 반면에, 우리가 근로자 재해 보험이라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러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 보험 상품에 근로자 재해보험도 그 중에 일부에 들어가긴 하지만 적용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보상하는 방법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분류를 해 놓았고요. 마치 교재는 하나이고 과목은 하나이지만 크게 보면 두 개의 상품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배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또 의무보험, 임의보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을 가입하도록 국가에서 규정을 해놓아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가령 어떤 특수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자가 화재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보험으로 가입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해라 라고 국가에서 규정을 해 놓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임의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의무보험, 임의보험이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과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해주는 사업주의 가실에 대한 그런 책임들이라든지 여러 법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시키는 이런 상품들을 한 과목으로 배우신다라고 넓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법률상에 대한 책임들을 담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임의보험, 의무보험, 근로자 재해보험까지 순차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서의 목차도 이러한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게 배상책임보험이 우리가 법률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상품이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그렇다면 가해자인 우리가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 법률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 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부분들, 즉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되는 법적 근거를 가장 먼저 학습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적 책임을 담보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각각의 보험 상품에 대한 그 특징과 어떠한 법적 책임을 담보해 주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 상품을 후속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제 경향은 모든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개정된 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에 중요하게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출제 경향이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우리가 계산 문제가 좀 점수의 그런 배점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60점, 약술의 비중이 40점이었던 여느 시험과 다르게 작년 올해의 출제 경향은 보시는 것처럼 계산 문제가 40점, 약술의 비중이 60점으로 약술의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25년도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해주는 그러한 상품이 점수 배점으로 봤을 때 한 30% 그리고 임의보험과 의미보험, 즉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이러한 보험 상품들이 대략적으로 그리고 기타 이러한 모든 공통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올해 24년도의 시험은 총 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 중 계산 문제가 2문제, 약술이 5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배상책임 보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률상 책임을 먼저 가두고 그리고 보험 상품에 이해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 위주의 공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와 더불어 그 다음 후속으로 암기도 같이 병행해서 좀 유기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기본 교재를 장만을 하셔서 쭉쭉 읽어 내려가시는 거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해당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맞춰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패스 코리아의 강의 커리큘럼을 잠깐 보시게 되면 9월에 저희가 기본 이론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께서 약 몇 개월이죠? 한 10개월 가까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강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25년도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대비가 되실 거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제 강의 철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그 2차 시험은 4과목을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4과목 시험 중에 제가 맡고 있는 2교시의 치료는 배상책임 보험 및 근제보험을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들께 항상 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가르치는 과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게 저 강사의 철학이고요. 여러분들께 항상 그 매 강의 때마다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패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마련해 준 그러한 순차적으로 강의 혈륨을 좀 맞추셔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안내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25년에 여러분들이 합격의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요. 이패스 코리아와 함께 25년도 손해하정사 시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